청나라와 인조대왕, 호란의 정체. 인조대왕의 시기에 중국 역사는 명에서 청으로 바뀌며 정묘와 병자호란이라는 시련기를 맞이합니다. 호란이란 조선의 영역 안에 있는 호땅에서 벌어진 난리입니다. 그러면 호란의 주체라고 주장된 현차이나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호란의 얘기대로라면 조청 전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서는 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란의 주인공 호는 우리 지역 안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 이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청나라의 의미. 청나라란 청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청나라가 되며 또는 청나라라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1610년 영동령 부사 수평부원군으로 사후 의정부 영의정에 추중된 청주 한씨 한준겸의 딸과 가래를 올렸다. 인조보다 1년 연상인 한씨는 1594년 7월 1일 원주 읍내 사제에서 태어났다. 가래를 행하고 청성현 부인의 봉에 줬는데 손조가 일찍이 왕자 부인으로 뽑았다가 낙방하였으나 관상을 보고 귀하게 될 것을 안 손조가 그대로 다시 능양근을 위하여 배필로 간택하였다고 한다. 한씨와 가래를 올린 뒤 경행방 향교동 사저로 분가하고 1612년 18세 때 장자인 소현세자를 낳았다. 청성현 부인이란 청성현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왕자 인조의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조대왕이 청주에 있었던 성인 청성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해서 청나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상당, 서원, 청주, 낭비성, 낭성, 전절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 서원이 바로 서인들의 기반 지역이었습니다. 왜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들이 서인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조 반정. 1620년 무인 이서, 신경진, 김유와 그의 외측인 국행, 구인후 등이 반정을 모의하고 능양군을 추대할 것을 계책을 결정하였다. 능양군은 이들과 비밀리에 만나며 정변을 모의하였고 서인과 남인계 인사들의 지지와 자문을 구해야 했다. 반정을 감행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1622년 가을 정변 계획이 누설되어 평산부사 이기, 신경진 등이 고사를 계획한다 하여 대간이 이기를 잡아다 문초할 것을 정하였다. 동년 겨울에는 이기, 김재점 등이 유폐된 서궁을 비호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1623년 4월 11일 서인인 김규, 이귀, 이괄, 최명길 등이 일으킨 정변을 준비하고 그해 4월 12일 새벽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지집 반정군의 신묘 왕위에 올랐다. 즉위 직후 반정의 명분을 확립하여 정통성을 다지는 동시에 서인계를 중심으로 정부를 재구성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폈다. 반정의 명분은 광해군 정권의 부도덕성과 실정에서 구했다. 광해군 시절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인중 대국파의 권력 장악으로 권력에서 제외되었던 세력인 서인을 이끌고 인조가 반정에 성공해서 천하를 장악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조 반정에서 제거된 세력들이 바로 호란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순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괄의 난. 이괄은 조선시대 중후기의 무신군인 정치인이다. 인조 반정은 이괄의 과단성이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쿠데타였다. 이괄은 인조 반정을 성공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2등 공신에 책록되자 불만을 가졌다. 1624년 아들이 용모내통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자 무능하고 의심 많은 공신들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 군부도사 등을 죽인 뒤 잠복부대를 파견하여 자신의 아들과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었던 한명년 등을 구출하고 난을 일으켰다. 곳곳에서 관군을 대표한 그의 군대는 마침내 한성까지 점령, 흥안군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다. 파죽 시세로 진격하던 그의 군대는 알령에서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토벌군에게 참패, 이천 묵방리로 퇴각했다가 부장이던 이수백, 기익현 등에게 살해당하고 목이 잘려 수급은 인조가 피난해 있던 공주로 보내져 효시되었다. 인조 반정 이후 최고의 공로자인 이괄이 농공행상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키니 인조 반정의 주역 서인 세력들이 분열되었던 것으로 이괄이 제왕의 성 관중의 한성을 장악하고 임금으로 추대한
흥안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흥안군,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성산, 경상, 대주, 본피, 벽진, 광평,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흥안으로 송주의 군명 신안은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괄이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을 장악하고 그곳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종묘호란, 병자호란. 인조는 즉위 초기인 1623년 7월 기자원, 유몽인 등 북인계 인사들을 역모로 몰아 숙청하옥하였고 1624년 이괄에 난 이후 피난가던 인조는 전 영의정, 기자원, 유몽인 등 옥에 갇힌 북인계 인사 40명을 전격 처형했다. 광해군의 즉위 시 공을 세운 북인들이 인조 반정과 함께 조정에서 제거되었던 것으로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조정의 중심에 섰지만 이갈에 난 이후 서인은 분열되어 약화되었던 것으로 이때 고향으로 낙향하여 조정의 판세를 관망하던 북인들이 이갈에 난 이후 드디어 움직이니 이들이 바로 종묘 병자호란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호란의 기본 지역인 호 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공만은 우순의 자손이다. 예전에 순이 평민의 신분이었을 때 요임금이 그의 두 딸을 그의 처로 주어 규해라는 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규를 성씨로 삼았다. 순임금이 죽자 천하는 우에게 넘어가 순의 아들 상규는 제후에 봉해졌다. 은혜 주왕을 토벌한 주무왕이 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 규만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다. 호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서우가 섰다. 신공이 죽고 그의 동생 상공, 고양이 뒤를 이었다. 상공이 죽자 신공의 아들 돌이 뒤를 이었다. 이가 효공이다. 효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어융이 섰다. 신공은 주나라 려왕과 같은 시기에 제위에 있었다. 신공이 죽고 그의 아들 유공, 영이 뒤를 이었다. 호공이란 이곳 호 땅이 바로 정묘 병자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다는 얘기로 우순의 후손에게 주었던 봉지가 진나라로, 자, 그러면 호 지역인 제후국 진나라를 찾아봅시다. 신중 동궁저지승남 경상도 김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진현 부남쪽 37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산 김해의 남쪽 가까운 곳에 진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파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수 진해량인 능호대기의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서판관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이 봉상팔관의 첫 번째 시가 속고가입니다. 속고는 주선왕 때 조성된 것입니다. 상계에서 봉상부 태수를 능호대기의 태수 진공이라고 합니다. 봉상이란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있었던 것으로 태수 진공의 진이 바로 호공인 규만이 봉지로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동파소식의 속고가의 속고가 도보의 2조 8분 소정가에 등장합니다. 묘사한 내용도 두 시에서 동일합니다. 2조 8분 소정가의 앞 구절만 인용합니다. 진창의 속고 또한 이미 변해버렸으나 대정과 소진이 8분서를 낳게 했네. 주선왕의 속고가 진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창이란 진나라의 창고라는 의미로 이곳 속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제후국 진나라가 됩니다. 소식의 속고가는 봉살팔갈의 첫수로 속고가 있었던 곳이 진나라의 봉상으로 이곳은 또한 관중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고가 있었던 진창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파장을 던져봅시다. 동파소식의 후속고가를 연구할 때 속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던 중 계산기정에서 속고를 찾게 되었다. 그 조의 소 제목으로 부자묘 속고 복용 분승당사당이 나온다. 우선 계산기정의 속고가 소동파가 읊은 봉상팔관의 그 속고와 동일한 속고일까? 먼저 계산기정의 속고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안 난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속고를 안치하였는데 속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5씩이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주선왕의 역할이라 하는데 문사는 풍화와 유사하고 좌핵은 모두 주문이었다. 그 각고의 척교에는 우리술에 이미 경교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했고 대성문이 부자묘인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속고가 공자 사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속고가를 인용합니다.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노나라 공자의 사당을 참배했다. 예부터 속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나의 수라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도다와 고기는 연어인데 버들로 그것을 끼웠다 하는 말이었네. 소동파도 공자의 사당에서 석고를 보았다고 읊고 있고 석고의 글귀도 우리 수레임이 견고하고 말 또한 튼튼하다라고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이 새긴 것이라고 한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동일한 석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상기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무대가 소동파의 봉상팔관의 봉상관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북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위의 연부에 등장하는 문천상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충신의 귀감으로 정해지던 문천상도 2년 이상 각지에서 저항전을 계속했으나 1278년에 원나라에 붙잡혀 북경의 옥중에서 정규의 노래를 읊고 1282년에 처형되었다. 문천상은 대도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연행기에 북경에서 죽었고 그곳에다가 문천상의 사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아하, 그렇게도 꽁꽁 숨겨놓은 원나라의 북경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제후국 진나라가 신시개천에 붙어 북경 관중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곳 한성 국내성이 있었던 관중의 북경이 바로 북인들의 기반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알신기로 누르하치가 1115년 여진족의 완안부가 생여진을 통일하고 건국한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대금으로 정하고 천명으로 개원했고 후계자 하늘의 총명한 한은 1636년 성령에서 관원 인성 황제가 되어 국호를 대청으로 고치고 주변 각국을 침공하여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군사행정 제도인 팔기체제를 확립하였다. 숭덕제 다음에 즉위한 순치제 때 청해 팔기군은 4내간을 넘어서 1644년에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다. 여진이란 천하의 중심 요양에 있었던 사람인 고려인을 여진이라고 했습니다. 누르하치의 국호가 대금인 이유를 밝혀봅시다. 인조대왕의 기반지 청주와 왕으로 규졌던 관중의 한 성인 국내성은 금강산인 금주에 있었습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전라도 금구의 부르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이 고개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서원이라고 합니다. 청구와 청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김해와 청주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청주의 군명 서원이 서인들의 기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를 건국했다는 누르하치의 국호 대금이 이렇듯 인조대왕의 기반지 청주와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김해였으니 국호가 대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나라의 건국자 누르하치가 바로 인조대왕이십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 외란이란 조선의 영역에 있었던 그리고 조선이 통치하고 있었던 호와 외 지역의 반란이라는 말입니다. 즉 조선 내에서의 반란이라는 말입니다. 정묘호란. 이괄과 함께 난을 일으킨 한명윤의 아들 한윤이 후금으로 도망가 정묘호란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1626년 영원선 전투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후방 안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 무렵 선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태종이 왕위를 계승하는 등 국세가 날로 강대해지고 있었던 후금은 후방 안정을 꾀하고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627년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침략했다. 의지로 거쳐 평상까지 함락되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했으며 최명길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의 대표가 회맹,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 화약을 맺었다. 인조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괄의 세력도 호란의 주인공 북인에 가세했던 것으로 천도한 강화가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서인들의 단합이 약해진 틈을 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관중의 북인들이 들고 일어나니 이들이 바로 정묘호란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병자호란. 1636년 12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는데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히 박살내고 복속시키기 위해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를 막지 못했고 복림대군, 인평대군과 비빈을 강화도로 인조 본인은 남한산성으로 후퇴하여 항거했다. 말 많고 탈 많은 남한산성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군명을 남한산, 한산주, 한주, 회안, 봉국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군명이 남한산으로 군명 한산주, 한주란 이곳이 한양이었다는 지명입니다. 호란을 일으킨 북인들의 기반 지역이 바로
한양장안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인조대왕이 농성한 곳이 하필 남한산성입니다. 즉 북인들의 갑작스러운 봉기에 인조대왕이 관중에 고립되어 갇혔던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원군이고 뭐고 모두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삼전도 성문을 나선 임금이 눈밖에 쌓인 빗닦기를 내려와 수양단에 자정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309 고두례를 행했다. 3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찢는 의식이다. 청나라의 입장에선 비교적 관대한 항복의식이었다. 삼전도에서 황제 인조가 신하인 북인 세력에게 309 고두례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역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북인이 호란을 통해 서인을 제압하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삼전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삼전도 광주 땅에 있는데 도성에서 30리오 도승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조대왕이 항복한 삼전도가 있었던 광주의 군명이 남한산으로 결국 관중의 남한산성에서 항복의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관중의 한성에 계셨던 인조대왕이 관중을 기반으로 했던 북인들의 반란에 속수무책으로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남한산성의 비화였습니다. 소현 세자 1625년에 세자에 책봉되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전주로 내려가 남도의 민십을 수습했으며 그 해에 참의 강석기의 딸 민희빈과 혼인하였다. 삼전도의 항복 이후 자진하여 복림대군 및 주전파 제신들과 같이 인질로 심양에 갔다. 심양에 9년 동안 있으면서 1642년 3월과 1644년 정월에 2차례 본국을 다녀가기도 하였다. 1644년 9월에 복경에 들어가 70여일을 머물면서 서양인이 주권하고 있던 천문대를 찾아가 역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자는 9년간의 인진생활 끝에 1645년 2월 18일에 입경하였다. 소현세자는 뜻하지 않은 부왕과의 갈등으로 그해 4월 23일 병석에 눕게 되고 4일 만에 26일에 급소하였다. 심양을 발해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발해가 있었던 곳은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로 이곳이 봉천이기도 합니다. 심양을 봉천이라고 합니다. 복림대군이란 관중의 봉상지역을 봉지로 받은 황제의 형제로 이들 복림대군 수연세자 등이 천조가 있었던 개경에 볼모로가 있었으며 그곳이 심양이었고 관중인 한성 국내성 지역을 북경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소현세자가 북인들의 인질생활을 마치고 북경인 한성으로 복귀했던 것을 상기와 같이 조작했던 것입니다.